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2021년 우리 프라임 노무사 학원에서 1차 경영학 그리고 2차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론을 담당하고 있는 조여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요, 그래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좀 우리 상황이, 우리 시대 상황이 좀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 상황도 안 좋지만 요즘에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초부터 우리 있었던 그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 쌤 생각은요, 이래요. 우리가 지금 어찌됐든 저찌됐든 코로나라는 이 사태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이 점점점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비대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나고 난 뒤에는 그럼 비대면이 없어질까? 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쨌든 이 시대를 좀 잘 벗어나기 위해서 현재 비대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과 그리고 장비 이런 것들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비대면이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나도요. 이러한 장비와 시스템이 이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새롭게 오프라인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은 저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의 삶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배움과 이 학습이라는 건 계속 이어져야 되다 보니까요. 2021년 우리 공인노무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지금 현재 현장 강의를 좀 듣지 못해서 이렇게 좀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제 이제 그 화면상에서 이렇게 좀 많이 아마 자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쌤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온라인상에서 강의하는 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삼성이요. 공채 채용을요, 이제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채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죠. 아마 삼성이 지난번에 이 공채 채용, 그 GSAT 시험을요, 실제 온라인으로 채용을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면서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더욱더 확대할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도 물론 우리 이 시험 자체가 좀 다른 곳보다는 천천히 이런 제도를 받아들이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 시대 흐름을 절대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온라인이 이제 앞으로는 점차 자리를 잡고 new normal, 새로운 어떤 표준이 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 특강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온라인 강의에 이렇게 이제 화상으로 하는 이런 온라인 강의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이제 요즘 사실 우리 신림동을 제외하고는 요즘에 이 줌으로 강의라는 게 거의 요즘은 완전 대세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학교가 전부 다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실시간 줌으로 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 쌤이 이 대학교 줌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 노하우가 좀 있어서 좀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영상을 통해서 이런 형태의 강의도 좀 가능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2021년 공인 노무사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전체 노무사 시험을 어떤 식으로 특히 이제 저는 경영학과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니까요.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전체 약간 개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특강은요. 딱 두 가지의 목적을 쌤은 좀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대면이 새롭게 뉴 노멀로 이제 자리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격 화상 강의, 동시 화상 강의가 여러분들 이렇게도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일단 충분히 이런 강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 없고 오히려 제 생각은 오히려 대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화상 강의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강의도 여러분들이
잘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찌 보면 옵션이 될 수 있다.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할 때 이 경영학 과목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지를 전체 개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쌤은요, 여러분들 1차 경영학 선택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2차에서는 여러분 필수 과목인 인사노무관리와 선택 과목인 경영조직론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노무사에 있는 모든 경영학 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쌤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걸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1차 경영학이라는 시험을 봐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2차에서는요. 필수 과목으로 인사 과목이라는 걸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이제 여러분 뭘 하냐? 그렇죠. 경영조직론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노무사 시험이 다른 법은 제 영역이 아니라서 그거는 우리 법과 관련된 우리 강사님들한테 좀 제가 토스하고요. 철저하게 경영학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면 왜 경영학이 1차에서 이렇게 경영학이라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 2차에서는요. 이제 인사관리와 그리고 경영조직론이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지를 쌤이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 조직과 관련해서 한번 결부시켜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듣고 나면 여러분들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1차를 경영을 보는 이유가 거기서 딱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왜 2차에서 인사와 경영조직론을 공부해야 되는지가 바로 이 기업 조직 전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특강은 여러분들이 공인 논문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아주 여러분들 기초를 닦고 전체 거시적인 시야를 닦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노무사라는 사람은요. 그래요. 우리가 기업 경영에 수많은 여러 가지 영역 활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기업 경영은요. 수많은 것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쳇바퀴 굴러가듯이 돌아가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이런 일도 있겠죠. 뭐 회계와 재무 관련된 일도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냐? 기업 경영에서는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기업 경영에는요. 경영 전략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기업에는요. 당연히 생산활동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기업의 수많은 활동 중에 바로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게 공인노무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인노무사는 결국은 기업 경영이라는 큰 조직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면 과연 일단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되는 영역을 보기 전에 도대체 기업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크게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위치하는 곳이 어딘지를 확인을 하면 왜 여기에서 노무사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아주 논리적 기결에 의해서 잘 설명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기업 경영이라는 걸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쌤은 경영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경영학에 입각해서 모든 과목을 좀 설명을 해볼까요? 경영학, 1차 경영학, 2차 인사와 경영조직론까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기업 경영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기업 경영, 이건 말 그대로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 활동을 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기업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 경영 활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한번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기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래요. 기업은요. 왜 존재합니까? 거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기업의 존재 목적은 사실 우리 경영학에서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이윤극대화라고 해요. 이윤극대화. 그렇죠. 기업은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이윤극대화. 그럴싸한 말로 하지만 결국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도 왜 노무사 하려고 해요? 돈 벌기 위해서. 그쵸? 쌤도 쌤은 사실 이 노무사 강의를 하기 전에 쌤은 어디 있었냐면요.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그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한 가장 큰 이유도 결국 뭡니까?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근데 쌤 왜 나왔어요? 생각보다 안 줘서.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살아가면서 참 큰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쌤이랑 같이 필기해 가면서 하나씩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쌤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선 보세요. 기업 경영. 기업 경영에 여러분들 기업 경영에 우리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경영의 목표. 자, 여러분 조금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쌤이 조금 사이즈를 좀 높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살짝만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가장 처음에 쌤은 요거부터 묻고 싶어요. 과연 기업 경영의, 자, 우리 경영 배우는 거니까 기업 경영의 목표가 무엇인가? 요거부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기업 경영의 목표. 저는 기업 경영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기업 경영의 목표는 뭐다? 그렇죠. 돈 버는 거예요. 그걸 좀 그럴싸한 말로 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게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떻게 돈 떠나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윤 극대화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경영학에서는요 이 이윤 극대화라는 게요 일정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요 조건이 충족이 되면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주주 가치 극대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주 가치 극대화라고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또 어떤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요 또 뭐랑 똑같냐면요 이거는 경영학에서 기업 가치 극대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요.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업 경영의 목표라는 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말씀드린 기업 경영의 목표라는 건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윤 극대화, 두 번째 주주 가치 극대화, 세 번째 기업 가치 극대화. 이 세 가지 말은요.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사실 똑같은 이야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경영학에서요. 그럼 왜 그런가? 그걸 쌤이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쌤이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다음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어진 거라고 할게요, 여러분. 쌤이 조금 그림이 조금 그렇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자.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거를 싹 지우고 이거를 이렇게 이을게요. 됐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회사의 현재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우리 재무 상태표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뭔지는 쌤이 다 설명할게요.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어떤 기업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인지를 표시해 줘서 땡땡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1월 1일이라고 해볼게요. 쌤이요.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쌤이요. 얼마 전에 집을 하나 샀는데요. 제가 산 집은 얼마 주고 샀냐면 아파트를 10억 주고 샀어요. 10억 주고 샀어요. 여러분, 이 아파트 10억은요. 쌤한테 있어서 이제 뭐가 됩니까? 그렇죠. 저한테 있어서는 요건 이제 저한테는 자산이에요. 저한테는 자산이 됩니다. 그렇죠? 누가 저한테 너 자산이 뭐 있냐? 그러면 저는 아파트 10억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요. 나 혼자 산다의 이시연 씨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신의 특기, 장기 뭐라고 그러죠? 자랑 이래가지고 자신의 자랑이라 그래서 뭐냐? 아파트 15억짜리 가지고 있는 게 자기 자산, 요게 자랑이라고 한 걸 가지고 네티즌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넌 자랑할 게 아파트밖에 없냐? 요즘 안 그래도 부동산 때문에 난리인데 라고 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아파트라는 건요 자기한테 있어서는 그렇죠 자산입니다. 비록 그게 욕을 먹긴 했지만 어쨌든 그건 본인의 자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쌤이요 이렇게 제가 아파트를 살 때요 어떻게 샀냐면요 100% 제 돈으로 샀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쌤도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샀냐면요 일단 은행에서 제가 3억을 빌렸고요. 은행에서 3억을 빌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돈이 한 7억 정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남의 돈을 빌린 거,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 여기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죠. 그거를 부채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돈, 남의 돈. 그 다음에 내 돈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 돈은 우리가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 결국은요. 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뭐냐? 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자산 10억은요. 요 자산, 쌤이 아파트를 10억을 사기 위해서 남의 돈 3억과 내 돈 7억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쌤이 아파트 10억짜리를 샀다라는 걸 여기서 딱 알 수 있네요. 맞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 현재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재무 상태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용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주 독특한 뭐 식이 하나 나올 수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보면 뭐냐? 쌤 아파트 요 10억 요게 자산이었죠. 자산은 결국 어떻게 쌤이 형성을 하는 거냐? 아, 돈을 일단 조달해 와야 되는데 그게 남의 돈 뭐야? 부채 요거랑 플러스 내 돈 자본 요거 두 개로 합쳐서 즉 오른쪽은 내가 돈을 어떻게 가져왔냐 요거 가지고 하는 거고 왼쪽은 뭐냐 아 내가 요거 가져온 돈 가지고 어디에다가 내 투자를 해서 내가 지금 자산을 갖고 있냐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요게 뭐냐 그 기업의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죠? 별거 없죠? 간단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저랑 이제 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좀 뭔지는 아니까 여러분 우리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기업 경영을 함에 있어서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한번 꼽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굴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들어가면 회사에 있는 종업원들한테 물어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하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접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게 맞아요. 그게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뽑으라면요. 저는 두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당연히 그 회사 누구냐? 대표이사 사장님입니다. 그렇죠? 사장님은 어쨌든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중요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이 사람. 그다음 두 번째는요. 사장님보다는 이제 직급은 아래예요. 직급은 아래인데 사장님 못지않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최고 재무 담당자예요. 최고 재무 담당자. 이 사람은 누구냐? 쉽게 말해서 최고 재무 담당자, 말 그대로 재무 쪽의 최고 수장이에요.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 우리 회사가 어떠한 일을 사업을 벌리려면요.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되냐? 돈이 있어야 돼요. 돈. 그쵸?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해 오는 게,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오는 게 이게 가장 저렴하게 돈을 가져오는 걸까?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최고 재무 담당자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시면요. 실무에서 여러분 많이 느끼시겠지만 최고 경영자 있죠. 최고 경영자 바로 직전의 포지션이 어디냐? 그게 바로 최고 재무 담당자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회사를 가시면 가장 힘 있는 두 부서가 어디냐? 당연히 재무부서랑 어디? 인사부서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쪽 인사부서 쪽에 일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재무부서도 인사부서 못지않게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왜? 어느 회사나 돈의 흐름을 꽉 쥐고 있는 부서가 굉장히 힘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우리 격리부서 가면 그거 장난 아닙니다.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항상 다른 부서가 격리부서 가서 조금만 예산 더 주세요.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만큼 회사에 있어서 돈은 뭐냐? 그렇죠. 마치 사람의 몸에 있어서 혈액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회사 안에서 잘 굴러가지 않고 또 밖에서 우리가 피가 모자랄 때는 수혈을 해와야 되죠. 그렇죠. 그것처럼 밖에서 돈을 잘 빌려오지 않으면 그러면 회사는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치 몸에 있는 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흐름이 잘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 재무 담당자는 우리 몸의 혈액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회사의 이 두 사람을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럼 이 사람들이 회사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한번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곳에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자, 그 두 사람이 어디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하니까 당연히 회사의 중심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게 위치를 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여기 우리 쌤이 지금 자본 그린 거는 조금 내릴게요. 이거는 쌤이 조금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기 조금 보기 좋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그 사람은 어쨌든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 당연히 회사의 가운데 여기 위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CFO랑 CEO가 당연히 서열상 누가 위냐? 그렇죠. CEO가 좀 더 위니까 CEO를 여기다 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CFO가 그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적을게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두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회사에 딱 가운데 위치를 하고 CEO가 CFO보다는 그래도 서열상 위니까 요 위쪽에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가장 첫 번째 이렇게 됩니다.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을 조달해야 돼요. 돈. 근데 여러분, 쌤이 이야기했죠. 쌤이 아파트 자산을 10억짜리를 형성을 하는데 돈을 어떻게 했냐? 제 돈이 7억이 있었는데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은행으로부터 3억을 빌려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회사도
자,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요.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돈을 조달해야 됩니다. 그쵸? 그럼 그 돈 조달을 누가 해오냐? 바로 이 최고 재무 담당자 CFO가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CFO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내 돈과 남의 돈을 어떤 비율로 가져왔을 때 이 돈을 가장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면 무슨 비용이 들어가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자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면 쌤, 내 돈 쓰는 거는 당연히, 내 돈 쓰는 건 당연히 뭡니까? 이거는 돈 안 들겠네요? 아, 여러분, 그러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약간 경제관념이 약간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약간 경제관념이 없으면 우리 또 프라임법에 우리 그 장성구 교수님께서 또 경제 가르치시죠? 거기 잠깐 갔다 오십시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경제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내 돈을 이 지금 내가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만약 다른 곳에 썼다면 당연히 거기서 벌 수 있는 돈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포기하고 내가 여기다 쓴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돈을 내가 여기다 썼다라는 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남의 돈을 쓸 때는요, 당연히 거기에 맞는 이자 비용이라는 게 있지만 내 돈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CFO는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냐? 남의 돈을 빌려올 때는 이자를 내야 되고 내 돈을 쓰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럼 어쨌든 비용이 발생해요. 그럼 요거를 적절한 어떤 비율로 가져갔을 때 가장 저렴하게 우리 필요한 돈을 딱 가져올 수 있을지 요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집 살 때요. 자기 돈 가지고 잘 안 해요. 다 어떻게 하냐? 남의 돈 빌려서 은행에서 대출해서 합니다. 왜요? 은행 이자가 너무 싸서요. 이럴 때는 오히려 내 돈 가지고 하면 더 손해인 거죠. 왜? 요걸 은행 이자율이 거의 1%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내 돈을 가지고 여기 넣지 말고 다른 데 넣으면 1%보다 돈을 더 벌면 그럼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요 이자 내고도 내 돈을 더 버니까. 그렇죠?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이자 비용과 내 기회 비용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따져서 남의 돈과 내 돈을 어떤 비율로 잘 가져왔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돈을 조달해 올 수 있는지 요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최고 재무 담당자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최고 재무 담당자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바로 남의 돈과 내 돈을 어떤 비율로 잘 조달해 올지를 첫 번째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되냐? CEO와 CFO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CFO가 하는 게 뭐냐? 자, 돈을 조달해오는 일을 하는 게 CFO인데요. 어떻게 하냐? 남의 돈과 내 돈을 어떤 비율로 적절하게 이렇게 가져왔을 때, 요게 가장 저렴하게 돈을 조달해 올 수 있는지를 요걸 연구하는 사람이 누구다? CFO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돈을 조달해 왔어요. 됐습니까? 그럼 CFO의 일은 여기에서 끝인 겁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그럼 이제 CFO는 어떻게 하냐? 그래요. 이렇게 남의 돈과 내 돈을 빌려온 요 비율을 잘 조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회사가 필요한 돈을 딱 이제 요거 조달해 오면 이제 요 돈이 확보가 되면 이제 CFO 일은 끝입니다. 그럼 CFO는 어떻게 하냐? 요 돈을 우리 사장님한테 이렇게 전달해줘요. 이렇게 전달해줘요. 어떻게? 이렇게요. 사장님, 제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남의 돈과 제 돈을, 우리 돈을 요걸 잘 비율을 섞어서 제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돈을 빌려왔습니다. 잘했죠?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사장님, 이제 이 돈 가지고 우리 회사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좀 투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그거를 어이쿠 하고 받아가지고 요걸 어떻게 하냐? 그렇죠. 요 돈을 우리 회사가 어느 사업에 잘 투자했을 때 그때 우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CEO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장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어느 곳에다 이 돈을 어느 사업에다 투자를 했을 때 우리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딱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CEO는 그런 것들을 딱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과 내가 사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의 어떤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회사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에 투자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투자 의사 결정이라고 해요.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자, CEO는 어떻게 하냐? 그래요. 이렇게 가진 돈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냐? 바로 투자 결정을 합니다. 투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CFO는 어떻게 여기서 자본 조달을 해왔죠. 아까 전에 자본 조달을 해오면
그 돈을 어떻게 CEO한테 딱 주면 CEO는 그걸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합니다. 자, 우리 사업부는, 우리 회사는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앞으로 더 크게 성장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CEO가 투자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가 결정이 됐으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렇죠. 이제 투자할 게 결정이 됐으니까 땅 사야 돼요. 왜? 투자를 한다라는 건 결국 땅을 사서 거기 여러분 땅 산다는 게 부동산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땅을 사서 거기다 공장 짓고 거기다 기계 설비 넣고 그다음에 사람 고용해서 그리고 나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공장을 운영해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회사가 땅 사고 건물 짓고 기계 사면 그거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회사 거예요. 바로 회사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CFO가 조달해온 그 자금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해서 회사의 자산이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림으로. 자, CFO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요. 투자 결정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어떻게 되냐? CFO가 투자를 하면 결국 CEO가 투자를 하면요. 어떻게? 첫 번째, 일단 땅을 사요. 근데 그 땅 사면 누구 거예요? 우리 회사 거. 우리 회사 자산입니다. 그쵸? 여기 나오겠네. 그 다음 거기에다 건물 올려요. 그럼 이거 건물도 누구 거예요? 우리 회사 자산. 그쵸? 그 다음 여기다 기계 설비도 넣어요. 이렇게, 기계도. 그럼 전부 다 뭐? 이 기계도 우리 회사 자산. 그렇죠. CEO가 투자 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회사에 뭡니까? 땅과 건물과 기계 설비라는 이런 자산이 딱 형성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장이 딱 건설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이 공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장을 이제 막 이렇게 돌립니다. 왜? 바로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돌리는 거죠. 생산하고 공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영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공장을 막 돌려요. 그러면 공장의 생산을 끝을 내면 공장 생산 끝에 뭐가 나옵니까? 그래요. 물건이라는 게 딱 나올 겁니다. 물건. 이런 물건이 딱 나올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회사라고 해볼게요. 그럼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자신들의 스마트폰이 여기서 생산 끝에 딱 나올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제품을 뭐냐? 창고 안에 일단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쌓아두는 걸 재고라고 하죠. 재고. 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창고에 일단 재고로 쌓아두고 그냥 쌓아두기만 합니까? 아니요. 이걸 판매해야 되죠. 그러면 이걸 이제 판매하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좀 예쁜 색으로 해볼까? 자, 여기서 이제 이 상품을 어떻게? 그렇죠. 이제 어떻게? 시장에다가 우리는 판매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판매를 하면 1월 1일부터 우리가 이제 처음에 다 돈을 빌려와서 그래서 그 돈을 CEO한테 주고 CEO가 이제 투자 결정을 해서 공장을 짓게 되면 공장을 운영을 해서 재고가 이제 즉 제품이 발생을 하면 이걸 이제 판매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이제 판매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1년 동안 판매하는 게 실적이 어디에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번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그려서 자, 판매된 실적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런 데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손익. 그렇네요. 여러분 판매된 게 나오니까 손익, 손실과 이익을 나타내는 표에 나오겠네요. 왜? 판매된 거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 어느 기업의 판매 실적인지를 땡땡 기업이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판매 실적을 여기다 적습니다. 자, 첫 번째 판매 실적의 첫 번째로 적히는 게 뭐냐? 요게 적힙니다. 뭐가 적히냐? 첫 번째는요. 매출액이라는 게 가장 처음에 먼저 여기 나와요. 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체 1년 동안 얼마 팔았냐? 예를 들어서 10대 팔았다고 할게요. 그럼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오케이. 바로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요거 별거 없죠? 오케이. 자, 매출액이 처음에 나오겠죠?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다 삼성전자 거냐? 아니요. 스마트폰 만들 때 들어간 소위 말하는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부품값이 있잖아. 그쵸? 그러면 그거를 뺍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거를 매출하는데 우리가 이 제품을 판매하는데 들어간 원가라 그래서 이거를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너무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어허 이해만 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 이 10대 판매할 때 들어간 전체 부품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500만 원.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회계에서는 빼기를 이렇게 괄호로 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괄호가 뭐냐 그냥 빼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별거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뺐습니다. 그럼 이제 500만 원 다 삼성전자냐? 삼성전자 거냐? 아닙니다.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요.
그렇죠. 이 제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뭐냐? 자, 삼성전자 제품 만들어진 거 공장에서 각각의 대리점으로 그렇죠. 옮기는데 수송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막 이거 사라고 야 잡아 골라 잡아 하면서 판매 촉진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홍보할 때 그런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제품을 판매하고 제품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 해서 판매 관리비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판관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쫙 빼면요. 이제 뭐가 되냐?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매 관리비, 판관비를 쫙 빼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잡아 골라 잡아 하면서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바로 요거를 영업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업이익.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라 그래서 영업이익이라고 해요. 이게 뭐다? 아하, 영업이익이구나. 자, 요거는 이렇게 좀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하나 쳐볼게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뭐가 빠지냐? 자, 영업이익은 이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이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데까지는 사실 이 사업을 영위할 때 일단 남의 돈을 좀 빌려 쓴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요 돈에서 남의 돈에 대한 대가, 이자라는 걸 줘야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빠지냐? 자, 여기에서 그 다음 빠지는 게요. 바로 우리가 은행으로 돈 빌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란 걸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빼줘요. 자, 이자 비용이란 걸 딱 빼면 이제 뭐가 나오냐? 자, 이자 비용을 딱 빼면 우리는 요 이자 비용을 뺀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볼게요. 자, 요거를 법인세 차감전, 법인세 차감전 뭐냐? 영업이익이다. 그냥 뭐 여러분 이런 용어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여기 다 적혀 있긴 해요. 법인세, 세금, 차감전, 세금 내기 전에 영업이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세금 안 냈잖아요. 그렇죠? 자, 부채, 남의 돈, 은행 돈 빌리 쓴 거에 대한 대가로 이자 비용을 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우리 거냐? 아니에요. 이제 뭐냐? 그렇죠. 이 삼성전자가 사업을 하는데 많이 도와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주체가 하나 있대. 많이 도와줬대요. 어쨌든 이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정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부에다가 뭡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법인세, 회사가 내는 거니까 법인세라는 걸 냅니다. 자, 이렇게 딱 하면요. 여기 법인세까지 이제 딱 빼고 나면요. 자, 그러면 드디어 삼성전자가 올해 벌어들인 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올해를 뭐라고 하냐? 당기라 그래요. 당기.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뭐가 들어오냐? 요게 나옵니다. 뭐? 당기 순이익이라는 게 딱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당기 순이익이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 당기 순이익은 누구냐? 드디어 이게 회사 거예요. 이게 드디어 회사 거예요. 회사에서 번 거니까 진짜 회사 거. 이제 뭐 세금 낼 거 비용 다 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게 12월 31일에 딱 당기 순이익이 딱 계산이 돼서 나왔죠? 그럼 이제 요게 어디에 들어가냐? 요게 죄송합니다. 여기 어디 들어가냐?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 12월 31일 날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한번 쌤이 그려볼게요. 요거는 쌤이 살짝 좀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요거 살짝 좀 지우고 깔끔하게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마지막 이제 어디 들어가냐면요. 여기에 들어가요. 자, 아까 전이랑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생긴 거였죠. 자, 똑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쌤이. 이렇게 돼서 자, 여기 아까 뭐였습니까? 이게 재무상태표라고 그래서 BS라고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니까 땡땡 기업 이렇게 하고요. 땡땡 기업. 그 다음에 마지막 12월 이제 31일입니다. 됐습니까? 자, 12월 31일 날 여전히 여러분 여기 왼쪽이 뭐냐?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회사가 이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빌려온 돈, 부채가 있고요. 부채. 그리고 마지막 그 밑에 내 돈, 이게 뭡니까? 자본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요 단기 순이익, 올해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요 돈, 요거는 누구 거라고요? 삼성전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요거 하나만 살짝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나 경영학적 센스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주식회사 삼성전자, 우리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삼성전자 주인 누구예요? 이건희 회장님요? 아니요. 누구예요? 바로 삼성전자의 주주입니다. 주주. 말 그대로 삼성전자의 주주예요. 그러면 주주들이 어쨌든 그 회사를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 회사 주식을 삽니다. 그럼 주식을 사는 대가로 그 증서,
그 뭡니까? 요 종이 쪼가리 하나 사는 대신에 뭘 냅니까? 돈을 지급해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간 거냐? 바로 회사의 자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회사 돈이죠. 왜 회사 돈이에요? 그렇죠. 주주들이 그 사람들이 주인이니까 바로 내 돈, 그 회사,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당기 순이익이라는 게 올해 벌어들인 삼성전자가 이렇게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요 순이익이 있는데 여러분 요게요. 요게 누구 거예요? 요게 회사 거예요. 요게 회사 돈이죠. 그럼 요게 여러분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그래요. 요게 바로 회사 거니까 바로 회사 사이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회사 거. 그리고 여기 어떻게? 요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요 당기 순이익이 요렇게 흘러 들어가면요. 즉 뭐냐? 회사의 자본, 내 돈, 우리 회사 내 돈.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여기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흘러 증가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런 이야기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기업 경영의 목표가 왜 이윤 극대화입니까? 아하. 기업이란 건 결국 이렇게 영업을 해서 당연히 당기 순이익, 올해 벌어들인 이 이익이 가장 극대화되는 게 기업이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거네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극대화되는 것, 즉 이게 뭐냐? 영업이익, 즉 이윤 극대화되는 요 말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기업의 이윤이니까 여기가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윤이 쭉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회사에 여기 자본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자본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자, 방금 이야기를 했죠. 요 자본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 사람들이 회사의 주인인 주주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 자본에 해당되는 금액은 다 주주 거니까 여기에 즉 당기 순이익이 극대화되면 일단 이윤이 극대화된 거네요. 그쵸? 근데 이게 극대화된 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자본으로. 자, 자본이 흘러 들어가서 여기를 가장 극대화하면 당연히 누구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오케이. 주주의 가치가 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되네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 흘러 들어온 거는 결국 당기 순이익은 회사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회사로 쭉 들어왔을 때 현금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자산은 뭐랑 똑같다? 부채 플러스 자본이래요. 이거 똑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시간을 아끼려고 이거 이렇게 쌤이 잠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재밌죠?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도 강의할 수 있다는 걸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아까 자산은 뭡니까?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돈 빌려온 거 있잖아요. 은행으로부터 돈 빌려온 거 그게 예를 들어서 일정하다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뭐 은행에서 돈 빌려온 거 지금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부채가 일정하면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당기 순이익이 이게 극대화되니까 그게 쏙 흘러 들어가서 주주의 가치, 여기 주주의 가치가 어디입니까? 자본. 그럼 자본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식에 의해서 부채가 일정하다면 자본의 가치가 극대화되면 당연히 뭐 자산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가치가 극대화되겠네요. 여기가 결국 극대화되는 겁니다. 자산은 뭡니까? 기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랑 어찌 보면 상통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기업 경영의 목표를 제가 여러분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만 기업이 1년 동안 경영이 되는 원리를 전체를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노무사 수업을 우리 할 때 1차 경영학, 그 다음에 그 경영에서 파생된 좀 더 심화 과목의 인사노무관리, 그 다음에 경영조직론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경영학에서 파생된 것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기업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경영학 학문은요.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 현장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럼 기업이 어떻게 1년 동안 운영이 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만 삼성전자 혹은 땡땡기업이라는 회사가요. 바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가 처음 스타트해서 딱 연말에 끝날 때까지 어떻게 기업이 1년 동안 경영이 되는지를 제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를 다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그래요. 이게 바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쫙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 과정에서 기업의 목표가 왜 이윤 극대화인지, 왜 그게 어떤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주 가치 극대화인지, 왜 이게 또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기업 가치 극대화랑 똑같은 말인지 이것까지 싹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경영학의 8대 과목이란 걸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볼 겁니다. 자, 보세요. 경영학의 8대 과목. 자,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쌤이 경영학의 8대 과목이라는 걸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경영학의 8대 과목을 쌤이 여기 한번 나열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잠깐만요. 자, 이거를 다시 이쪽에 옮겨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영학의 8대 과목. 여러분, 쌤이 이거는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경영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삼성에서, 그 삼성증권에서 저는 근무를 했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을 분석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내가 경영학을 배웠던 것들이 그게 현장에서 이렇게 쓰이는구나라는 걸 굉장히 좀 잘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만들어낸 건데, 뭐 경영학의 8대 과목이라는 건 실제 경영학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딱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항상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8대 과목을 일단 설명을 쫙 해보고 그 8대 과목이 우리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탁탁탁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기가 막히게 매칭시켜 볼게요. 한번 보세요. 경영학의 8대 과목. 자, 경영학의 8대 과목의 1번, 첫 번째가 뭡니까? 회계학이라고 했습니다. 회계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뭐 있습니까? 뭡니까? 재무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습니까? 기업 경영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는요, 생산 운영 관리라는 게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마케팅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요, 인사 노무 관리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일곱 번째는 경영 조직론이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경영 일반 기타 주제가 있습니다. 자, 경영 일반의 기타 주제는 뭐가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뭐 상법,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경영학, 역사, MIS 이런 거 등등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아주 마이너한 주제지만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8대 과목이라는 게 왜 지금 제가 8대 과목이라고 명명했는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아주 매칭을 하면서 기가 막히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요. 여러분들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1년 동안에 어떻게 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1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 툴을 쓰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 아까 뭐 재무 상태표라고 얘기했던 뭐 이거, 그 다음에 뭐 손익계산서라고 했던 거,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이게 회계예요, 회계. 여러분들, 회계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회계학 강사님들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쌤이 지금 이 강의를 막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한국어라는 우리 한글이라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가 제가 아는 거예요. 왜? 언어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경영을 할 때도 기업이라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 말고 기업은 항상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언어가 필요한데 기업의 언어가 뭐냐? 그게 바로 회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기에 가장 기본이 뭐냐?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 어떤 공부를 할 때 그 공부 학문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예요? 랭귀지 스쿨 다닙니다. 왜? 당연히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내가 그 학문을 습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도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배울 때는요. 당연히 기업의 가장 중요한 언어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마치 랭귀지 스쿨처럼. 그렇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그래요.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언어가 뭐냐? 기업의 언어? 회계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첫 번째 회계학이라는 걸 기준으로, 그 툴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과목이 뭐냐? 그렇죠. 바로 기업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 기업의 언어가 뭡니까? 자, 여러분들 색깔을 제가 어떤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좀 티가 나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지금 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회계를 가지고 설명하죠. 기업의 언어. 첫 번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회계학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회계학. 됐습니까? 자, 회계학이라는 언어를 알았으면요. 이제 한번 기업을 운영을 해봅시다. 가장 첫 번째 1월 1일 날 연초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렇죠. 자본 조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결국 돈을 어떻게 조달해온지가 가장 중요해요. 요걸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CFO. CFO가 남의 돈과 내 돈을 어떠한 비율로 가져왔을 때 가장 저렴하게 돈을 빌려올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 이 연구할 때 도움을 주는 경영학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케이. 그게 바로 두 번째 재무관리가 있습니다. 그 재무관리는 바로 CFO가
자본 조달을 할 때, 자본 조달을 할 때 아주 필요로 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본 조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이제 확보가 있어요. CFO가. 그럼 이걸 누구한테 줘요? 사장님한테. 자, 사장님은 요 돈을 가지고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 회사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산업에 뭐 하요? 투자 결정합니다. 자, 이러한 투자 결정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영학의 과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세 번째 뭐 기업 경영 뭐 전략이에요. 기업 경영 전략. 이게 바로 뭐냐? 그렇죠. 투자 결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CEO가 투자 결정을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럼 투자 결정이 딱 끝나고 나면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땅 사고 공장 짓고 기계 설비 사서 이제 뭐 합니까? 그렇죠. 공장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생산 운영한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생산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경영학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과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산 운영 관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우리가 실제 공장을 돌릴 때 가장 효율적으로 공장을 실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해안을 주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아주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생산 운영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생산 운영 끝에 공장에서 그 생산 운영 끝에 뭐가 나옵니까? 물건이 딱 나와요. 그렇죠? 그럼 그 물건을 이제 뭐 합니까?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죠. 그렇지. 이때 판매할 때. 자, 이 판매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과목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경영학의 오케이, 잡아 골라 오케이, 마케팅이 여기에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팔아서 결국 뭘 노리는 거냐? 그렇죠. 우리 기업의 단기 순위, 바로 이윤을 가장 극대화되게 판매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쭉 그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주주에 해당되는 이 자본으로 흘러 들어오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 부채가 일정하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자본이 극대화되면 당연히 기업의 자산 가치, 즉 기업 가치도 가장 극대화되는 바로 이 기업 경영의 목표 세 가지가 동시에 달성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기업이 1년이 뭡니까? 기업의 1년 경영이 딱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기업이 어쨌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1년의 경영 활동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어때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요 회계적으로 쌤이 언어를 표현할 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정말 뭡니까? 뭐 자동화되고 그 다음에 기계가 뭐 모든 걸 대처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뭐냐? 그렇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요. 사람 없이 어떻게 기업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쌤이 보여드린 것처럼 바로 요 보세요. 요 지금 기업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이런 기업 경영 활동을 할 때 여기 회계 여기 장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요 1년에 충분히 요 시간 동안 계속 일하고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인적 자원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러한 자 봅시다. 바로 그러한 인적 자원,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학문. 그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인사, 노무, 관리. 이게 뭡니까? 바로 인적 자원, 개별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바로 요 6번째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뭐다? 요거는 바로 개별 인적 자원이 여기 모든 과정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모든 과정에 인적 자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인적 자원이 이 모든 과정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투입이 되고 있어요. 군데군데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개별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학문이 뭐가 있어요? 인사 노무 관리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사 노무 관리는 주로 개별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관리하는 데 약간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요. 여러분 이 사람이란 건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성격도 다양하고 살아온 환경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징도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조직, 이 큰 조직은요. 이 조직은 사실 이 사람들을 뭐래요? 한 명 한 명 개별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조직 전체가 잘 굴러가지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뭡니까? 뭐 조그마한 이런 소모임 같은 거 만들어서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좀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개별 사람들을 잘 똑똑한 사람들을 관리를 했는데 이들이 뭡니까? 사람들이 한 팀으로 모여서 활동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기주의가 너무 심해. 그러면 이게 모여서 뭐가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개별을 관리를 하고 나면요. 그 개별이 모여있는
전체를 관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쵸? 그 전체가 뭡니까? 바로 기업 조직이라는 거죠. 그쵸? 바로 이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학문, 그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학문이 뭐냐? 여러분 눈치채셨죠? 여러분 역시 똑똑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그 전체를, 기업 전체를 관리할 때 많은 영향을 주는 학문이 뭐냐? 그게 바로 기업 경영, 조직론이라는 요 과목이고요. 요거는 뭡니까? 바로 이 개별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 이 개별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다면, 요 사람들이 전체가 모여있는 바로, 그렇죠. 조직 전체를 우리가 관리할 때 도움을 주는 학문이 뭡니까? 경영 조직론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기업이 이러한 경영 활동을 할 때는요, 수많은 법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여덟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여덟 번째는 경영의 기타 주제. 쌤은 그걸 기타로 하기 좀 그래서 일반 주제라고 하는데요. 이 경영 일반 주제에 우리가 이러한 기업 경영을 할 때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게 상법,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공부를 좀 하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그래요. 경영학이라는 것도 학문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마지막 경영학, 역사 이런 것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이제 조금 자잘한 주제들을 한꺼번에 경영학 일반 주제로 우리는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쌤이 왜 경영학의 8대 과목이라는 걸 이렇게 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1번부터 8번까지가 나름 순서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학이라는 걸 공부한 이유는 뭐냐? 기업의 언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첫 번째 회계학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기업의 첫 번째 스타트는 돈을 빌려오는 거죠. 돈을 빌려올 때 우리 자금 조달과 관련된 재무 관리, 그 조달된 자금을 이제 투자할 때 필요한 기업 경영 전략, 그다음 공장을 이제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생산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생산 운영 관리.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면 판매하는 데 필요한 마케팅.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면 이제 모든 걸 달성을 했는데 기업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개별 사람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사 노무 관리. 그다음 이 개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조직 경영 조직론. 그리고 마지막 경영학의 일반 주제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딱 기업의 경영의 1년 동안의 활동을 딱 이 8가지 과목으로 매칭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쌤이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일단 첫 번째,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인사노무관리나 경영조직론이라는 과목도 이 경영학의 이 거대한 기업 경영이 이루어지는 이 뭡니까? 큰 바퀴 속에서 하나의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경영학이라는 전체 학문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기업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안에서 각각 필요한 경영학 학문들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딱 한번 정리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노무사라는 시험이요. 참 뭐랄까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왜냐? 여러분 1차에서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여러분들한테 꼭 1차에서 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노무사가 되면 기업 안에 들어가서 노무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속해진 부서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진정한 프로는요. 자기가 하는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좀 크게 눈을 뜨고 거시적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그 안에서 우리 일이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래서 이 앞뒤에 어떤 일들을 내가 좀 해줬을 때 기업이 전반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프로예요. 여러분들 우리 손흥민은 공격만 합니까? 아니요. 손흥민은 항상 할 때 수비도 잘 많이 도와주고요. 전체 그 축구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죠. 그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공격 일도 잘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자기가 수비도 필요하면 수비로 적극 가담을 해줍니다. 판을 읽는 거죠. 큰 판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도 잘하지만 그 순간에 지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수비도 갔다가 미드필드도 했다가 어쨌든 패스도 하고 어쨌든 자기가 직접 슛도 넣는 겁니다. 진정한 프로는 이런 거시적인 눈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노무사 1차 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큰 프로의 어떤 이런 거시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싶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 그렇습니다. 일반 경영학 시험을 여러분들한테 1차에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큰 거시적으로 기업 경영을 한번 경험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쌤이 1차 강의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경영학의 범위가 어떤 거예요? 딱 그 8개 과목이에요. 그 8개 과목. 사실 혹시 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혹시 대학교 때 경영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있다면요. 제가 그 8대 과목이라고 한 걸 가만 생각해 보면 다 경영학과 전필 과목입니다. 왜 전필 과목이에요?
경영학을 알려면 그걸 알아야 기업 경영 전체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필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1차 시험에서 기업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바로 1차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한번 너희가 전체를 한번 거시적으로 보는 눈을 길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차 과목을 보는 이유예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이게 협회 이런 게 그 노무사 출제위원들이 뭐 이렇게 적혀 있진 않아요. 근데 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 교수님들이 똑똑하시니까 이제 이런 고차원적인 지식을 뭐 이렇게 쉽게 표현을 잘 하시지 않는데 저도 이제 저는 교수님하고 똑똑하진 않은데 이제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 교수님의 생각이 이렇지 않을까 약간 어렴풋이 좀 읽었어요. 어렴풋이 좀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1차 시험은 기업 경영 전체에 대해서 한번 봐라. 네가 어차피 노무사가 되면 회사라는 곳에 한 부분의 일을 하겠지만 어쨌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전체 틀을 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1차 시험을 그렇게 해서 통과하면 이제 2차 시험 뭘 봅니까? 그래요. 우리는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론 이 두 과목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게 뭐냐? 이게 정말 이제 노무사가 기업 경영에서 해야 되는 파트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심도 있게 공부해보라는 겁니다. 전체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 부서를 이제 전문가는 당연히 자기 일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공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론을 기업 경영 전체에서 딱 해석을 하면 어디에 해당되냐?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 그게 어디에 해당되냐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이제 2차 과목이 되는 겁니다. 2차. 1차는 바로 여기 전체를 공부하는 거죠. 여기 기업 경영 전체를 우리가 1차 과목으로 공부를 하는 거라면 2차는 바로 기업 경영 전체를 이제 1차에서 알았으니까 2차는 너희가 일하는 게 여기 분야야. 여기 분야. 그러니까 인사 노무 관리, 즉 우리가 회사의 인적 자원은 절대 필수 불가결하게 아주 중요한 요소니까 개별 자원을 잘 관리하는 걸 인사 노무 관리에 공부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 개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전체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경영조직론을 공부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2차 시험에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노무관리는 일단 여러분들의 필수 과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노무관리에 통해서 개별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요. 이걸 여러분 선택 과목을 경영조직론으로 같이 선택을 하면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연관성이 깊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세트로 공부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가장요. 여러분 이게 왜 세트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학교 교수님들이 인사노무관리 책을 쓰신 분들이 보면요. 다 뭐도 쓰고 있어요? 경영조직론 책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두 개는 사실상 영역이 어떤 거예요? 그렇죠. 요거 인사노무관리 다음에 경영조직론으로 거의 하나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사실은 하나의 과목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인사노무관리 워낙 유명하신 임창희 교수님, 이분도 인적 자원관리 책을 쓰시고 경영조직론 책도 다 쓰고 계세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 인적 자원관리와 경영조직론 책을 다 쓰고 계십니다. 그 말인즉슨 뭡니까? 아하, 이건 하나의 세트구나. 당연히 사실 기업 실무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들 결국 쌤이 이걸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뭐냐? 우리가 이 특강 시간에 여러분 기업 경영이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첫 번째 보여드리고요. 그 기업 경영이 흘러가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경영학이라는 학문들이 어떻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배치를 이렇게 매칭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1차 과목. 이거 누가 합니까? 쌤이 해요. 쌤이 싹 다 지금처럼 쌤은 모든 과목을 전체 거시적인 관점을 항상 보여드리고 세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읽어라, 외워라 이런 말 안 합니다. 항상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저는 제가 납득하지 않으면 저도 절대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일부 아주 몇 개들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으면 하나하나 차곡차곡 설명할 수 있겠으나 수험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요거를 진행을 할 때 쌤은 거의 여러분들 항상 이해를 시켜드릴 겁니다. 제 수업을 들었는 노무사 수업을 들은 모든 친구들이 쌤 수업은 진짜 스토리가 있어서 되게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암기도 더 잘 돼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 다 이렇게 지금처럼 거시적으로 보여드립니다. 거시적으로. 전체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 거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건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도 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가 아주 수월할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되면 암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경영의 1년의 경영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리고 거기서 각각의 경영 과목들을 딱 매칭을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소관에서 우리가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론이 그 큰 기업의 경영 흐름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두 번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거 한번 봅시다.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론이라는 게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하면서 우리 이 특강을 마무리 좀 할까 해요. 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인사노무관리라는 학문은요, 사실 어떻게 발생한 거냐? 제가 이거 사실 우리 설명회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딱 설명을 했죠. 인사노무관리는 어떤 과목이냐면요, 여러분 기업 경영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요, 요 일들을 어떻게 요게 잘 효율적으로 이게 기업 경영 현장에서 인사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죠. 그거를 잘 정리해 놓은 게 뭐냐? 그게 인사노무관리입니다.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라는 학문은요. 자, 태생이 어떠냐? 잘 보세요. 기업 경영 현장에 있는 걸 이쪽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걸 흔히 우리가 귀납적 학문이라고 하는데 현실에 있는 것들을 잘 이론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는 철저하게 뭐냐? 현장 중심이에요. 현장 중심. 그래서 현장에서 현재 그 어떤 사용되지 않는 거라면요. 그건 인사노무관리 이론으로 더 이상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사장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창희 교수님이요. 제가 임창희 교수님이랑 예전에 한번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임창희 교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인사노무관리는 항상 최신 이론을 잘 기억해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 임창희 교수님 워낙 똑똑하신 분이셔서 앞뒤 이야기는 안 하시긴 했지만 그 말이 뭐냐? 바로 이 말입니다. 뭐냐? 인사노무관리는 철저하게 현장에 있는 것들을 그걸 이론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노하우가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그럼 그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장에 최신 지금 뭘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시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거를 이제 앞뒤말을 좀 자르고 그 말만 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워낙 이제 똑똑하신 분이시니까. 뭐 저 같은 분은 사실 따라갈 수도 없는 분이죠. 네. 그냥 늘 뭐 저 하늘에 계신 분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의 말씀을 약간 유출해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인사노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아무리 최신 이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인사노무관리도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학문의 뼈에 흐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인사노무관리도요. 첫 번째 제 수업에 딱 들어오시면요. 지금 제가 경영했던 것처럼 이렇게 전체 개관 해드릴 겁니다. 물론 그거는 지금 여기서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인사노무관리 첫 번째 시간에 해드릴 겁니다. 밀당 좀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오시면 제가 인사노무관리도 전체 개관을 해드릴게요. 인사노무관리는 게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쫙 흘러가는지를 한눈에 보여드릴 겁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딱 한 번 듣고 나면 바로 암기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인사노무관리 전체를 딱 보여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 개별 내용들을 다 설명할 겁니다. 그것도 그 개별 내용 안에서도 역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다 납득이 되게끔 아시겠죠? 그리고 그걸 설명을 할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인사노무관리는 철저하게 현장 중심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가 이제 기업에서 회사에서 한 10년 다녔거든요. 아직까지 회사에 가장 최근에 회사를 나오게 됐고 아직까지 회사에 제 동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기본 인사노무관리의 개념들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를 최신 현장 노하우를 가지고 와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인사노무관리는 전체 일단 개관을 해드리고 그 다음 개별 내용들을 일단 설명을 하면서 그 예시를 전부 다 현장에 있는 예시들을 가지고 옵니다. 최신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 그렇게 해서 기본 개념이 딱 이제 정립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2기, 3기 때 막 이제 연습하죠. 우리 이제 그 시험 치는 하프 모의고사랑 파이널 모의고사. 그때 최신 이론들을 최대한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뽑아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논문이란 건요. 여러분들이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게 논문을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논문을 읽을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 내고 수업 듣는 이유는요. 그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저 리스트 같은 데 들어가서 최신 논문들을 다 읽고 그것들을 절대적으로 축약을 해서 그리고 필요한 것들만 필요 없는 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들 논문을 많이 주는 거 그건 저는 하루에 3,000개도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논문을 제가 다 읽고 최신 논문을 다 읽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겁니다. 그러면 최신 이론을 마지막에 탁 갖다 붙이면 인사 논문 관리는 구리타 없이 여러분들 딱 시험장에 완벽하게 개념을 딱 형성해서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인사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철저하게 경영을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경영학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는 회사 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정확히 알아요. 예. 사실 회사 생활을 해보지 않고 인사 노무 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냥 단순 개념이에요. 단순 개념. 그게 아니에요. 전 철저하게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실생활에서 실제 현장 거를 설명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인사 노무 관리 설명 공부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두 번째, 경영 조직론은 어떻게 하냐? 경영 조직론은 인사 노무 관리와 완전 반대예요. 왜냐? 경영 조직론이라는 과목은요. 사실 심리학에서 많이 파생된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론이. 그리고 난 뒤에 그 이론이 현장에 잘 적용되는지를 자꾸 확인을 합니다. 자꾸 확인을 해요. 그게 바로 경영조직론이라는 학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경영조직론은요. 사실 뭐냐? 최신 이론보다는요. 이 이론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고 그리고 이 이론이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게 현재 기업 경영 현장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요 3단계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어떻게 요것들을 다른 개념과 연결시킬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경영조직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공부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조직론은요. 반드시 철저하게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 이론도 어떻게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왜 이런 이론들이 나왔고 이 이론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지식을 습득하셔야 실제 시험장에 가서 아주 정확하고 풍부한 답안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영조직론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역시 첫 번째, 이것도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문에 나름의 논리 체계가 있습니다. 그걸 첫째 시간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전체 개관을 한번 해드릴 겁니다. 경영조직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는지를 쫙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경영조직론은 이렇게 생겼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냐? 개별 내 개념을 철저하게 이론적으로 이번에 접근할 겁니다. 현실에 실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접근할 거예요. 철저하게 학자 입장에서 학자가 왜 이런 것들을 생기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론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딱 정리를,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제 이거를 실제 기업 현장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그 다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인사랑 달라요. 현장에 있는 걸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라서 그 다음에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시사점을 그때 공부를 할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영 조직론을 딱 전체를 정리를 해서 시험장에 역시 불이타가 없게끔 할 겁니다. 참고로 이번에 쌤이요. 인사 논문 관리는 사실 그 문제 세 문제 제가 전부 다 맞췄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 그 기출문제 여러분 나중에 제가 모의고사 했던 거랑 딱 보면요. 절대 완전 다 맞췄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문제 전부 다 딱 나왔고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예, 그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경영조직론도 걸추 거의 다 맞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불이타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충분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면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맞춰갈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제 수업은 이렇게 딱 진행이 될 겁니다. 철저하게 그 과목의 특성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과목들은 일단 전체 개관, 그리고 개별 내용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보통 이제 보면 그걸 왜를 설명하기 힘들거나 혹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암기하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 절대 그냥 생기는 거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를 딱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 2차까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특강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경영 과목을 한번 준비하고 혹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요 내용들은 전부 다 쌤이 나름 경영학도라서 그래서 거기에 철저하게 맞춰서 뭐 제가 어디 있는 게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다 만든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만든 이론은 좀 그렇네요. 만든 학습 뭐 어찌 보면 툴이겠죠, 툴. 그래서 이론은 진짜 똑똑하신 교수님들이 하는 거고 저는 뭐 그 정도의 그건 안 되니까 사실 뭐 장성구 교수님처럼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이론도 만들어내시겠지만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닌 사람이라서 그냥 이런 학습 툴을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 능력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1차, 2차 과목을 잘 진행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2021년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좀 잘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에는요. 그래요. 뭐 현장 강의가 됐든 혹은 이렇게 같이 우리 또 뭐 좀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뭐 라이브로 현장 이런 화상 강의를 하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강의 그리고 항상 최적의 논리적인 강의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또 다시 우리 이 경영학 과목과 인사노무관리, 경영조직론 강의를 요걸 통해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